다음 질문이 아까 코로나 얘기 나와서 네. 그 면역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찾는 거나 아니면 네. 추천해 줄 만한 그런 거가 혹시 있나요? 면역 쪽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타민 C나 B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C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피로하면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은 면역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로 회복에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 안에서도 이제 LGG 유산균이라고 하는 그런 면역력으로 좀 인증을 받은 유산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포함된 유산균들도 추천드리고 있죠. 면역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네.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운동 좀 해야겠다 해서 달리기를 하루에 한 4km에서 5km 정도 이렇게 건강의 목적으로 뛰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인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달리기의 세상에 제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네. 하루에 20km씩 한 달에 600km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 중에 이렇게 들어서 알았는데 네. 한 달에 1000km 이상을 뛰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있더라고요. 빅 러닝 크루에 계신 분인데 네. 그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뭐 무리하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강도로 네. 운동을 하는 경우에 네.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저도 그 정도로 뛴다고 하시면은 네.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코땡땡 시국에 네. 우리가 막 면역에 관련된 거 엄청 얘기했잖아요. 예. 면역이 올라와야 이제 그런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게 안 된다. 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어떤 질환들이 좀 생길까요? 보통 이제 면역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떤 외부의 이제 바이러스나 균 네.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곰팡이성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감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 외에도 뭐 그냥 사소하게 뭐 무좀도 쉽게 걸릴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생인선이라고 하잖아요. 뭐 손가락 같은데 이제 뭐 네. 베이거나 아, 그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염증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도 다른 분들보다 더 쉽게 걸릴 수 있는 거죠. 면역 체계가 약해진다는 건 결국에 외부의 공격에 취약해진다. 네, 맞습니다. 몸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는 거다. 네. 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면역력을 올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네. 우리 몸에는 이제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요. 네. 외부에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그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 면역력을 키워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국 가면 이렇게 따로 먹는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네. 비타민 C, 네. 뭐 유산균 네. 그리고 이제 피로 회복에 관련된 제품들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양강장이 그 피로 회복제에 항상 써 있는데 네. 자양강장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실 네. 만들어준다는 의미거든요. 아, 자양강장이라고 하면 약간 한의학 쪽에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저 한의학 쪽에서는 사실 뭐 저도 정확하게 딱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힘들어도 그냥 보통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를 좀 만들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은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잠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약사님한테 드려도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네. 너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휴식이고 회복인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잠을 자면서 많이 네. 이제 회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PT 트레이너 생활을 할 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헤비하게 운동하고 헤비하게 먹고 헤비하게 쉬어라. 그러면 몸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휴식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운동을 막 열심히 했을 때 너무 열심히 한다고 또 잠이 좀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달리기를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무리해서 뛰는 날은 진짜 피곤하게 운동한 날은 오히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멜라토닌, 그다음에 보니까 또 타트 체리가 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트 체리와 멜라토닌을 제가 먹고 자는데 멜라토닌이나 타트 체리 같은 이제 슬립 에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고 자면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조금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을까요? 제 의견으로는 네, 아예 수면제라고 나온 제품들이 있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사실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약품으로 허가를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처방 받아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어서 그 이제 외국에서 직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져오신 거죠. 맞아, 그냥 산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허가받는 제품들은 보통 전문의약품이거든요. 멜라토닌은 이런 것도 이제 처방 받아서 드시는데 멜라토닌 같은 경우 우리 몸에서 원래 있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드셨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막 부작용이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진짜 수면제라고 하는 것들을 네.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수면제를 드실 바에는 네. 그냥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저도.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덜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 치유가 되는 수준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수면제를 처음부터 권해드리진 않고 방금 말씀드린 뭐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먼저 도전을 하시고 그걸로도 안 되면은 이제 수면 유도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약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걸로도 안 되면은 이제 아예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 같은 거를 복용해서 수면제는 궁금한 게 어디서 처방받는 거예요? 어느 병원이나 사실 받으실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주로 아무래도 이제 정신 건강, 정신의학과, 그쪽에서 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제 그 부분 쪽에서는 가장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네. 용량 조절이라든지 성분을 결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런 상담이라든지 왜냐면은 이런 불면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반응도 있지만 정신적인 반응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비약물 요법,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심신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신과 그 전문의 분한테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이 잠에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으면 잠을 자는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스트레스 제가 어디 해외 논문에서 봤는데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네. 콜티졸이라는 네. 물질의 수치가 네. 올라간다. 콜티졸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 많은 안 좋은 영향들이 이제 몸에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염증도 더 쉽게 생긴다 뭐 이런 네. 막 얘기도 있더라고요. 콜티졸이 올라가면은 어떤 좀 안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이런 코티솔을 네. 이제 보통 스테로이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 스테로이드의 일종이거든요. 사실 그건 이제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올라갔을 때 네. 가장 대표적으로 안 좋은 부분은 일단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수치들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들. 혈압 고지혈증, 뭐 아니면 당 수치 네. 이런 것들이 평소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그거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정확한 말이네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콜티졸 그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이제 안 좋게 변하고 그렇군요. 그러면 역으로 콜티졸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조금 낮출 수도 있겠네요. 우리 몸에서 네. 사실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또 이제 강제적으로 낮추거나 이랬을 때 그게 무조건 또 좋냐라고 생각해 볼 법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몸은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만큼 이제 분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실 호르몬이 나오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강제로 낮췄을 때 그것이 이제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